네, 지금부터는 뷰티풀 굿머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선임 주임 모셨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간 외 거래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5가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가레인이 일단 9.79%로 아주 높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영진약품도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약값이 올라 폭등했다는 소식에 영진약품이 관련 종목으로 떠오르면서 3.86% 상승했고요. 또 역시나 아바타2의 관련 종목들 굉장히 핫합니다. MDS테크가 3.32%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MDS테크는 아바타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기업과 파트너사다라는 이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3.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본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또 시간 외 거래에서는 2.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덱스터, 역시나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최대 주주 김용화 감독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만남이 주목받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2.58% 상승했습니다. 우리 김용빈 선임 주임님께서는 이 종목들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탑픽 종목 먼저 꼽아주실까요? 저는 일단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바타 관련주로서도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12월 14일 날 공개되는 VFX 관련주로서 이제 좀 시간의 상승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아바타와 관련된 밀접한 종목은 사실 그 디즈니 플러스 관계사들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보적인 VFX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VFX 기술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면 CG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세화라든지 대면적에 특히 이제 좀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물들의 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상당히 미세화된 부분을 한 수천만 개의 털을 한 번에 이제 좀 독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넷플릭스와 이제 그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킹덤이라든지 승리호 같은 부분에 이제 후반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아바타가 이 VFX 쪽으로 이제 좀 특히 이 관심이 많이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이 덱스터는 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XR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일시적인 하락 배경에는 특히 애플의 XR 기기 진출이 좀 늦어진다라는 뉴스 때문에 일단은 있어 왔던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는 데 있어서는 2023년에 이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 CES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은 메타버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기존의 CES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기기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CES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메타버스 컨퍼런스 부분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덱스터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5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에 덱스터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덱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또 개인 투자자로서 또 궁금한 게, 사실 덱스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CES 2023까지 좀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하고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 볼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전체적인 이 CS 관련 뭐 XR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애플로 인한 하락 때문에 사실 이 차익을 실현할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로서 좀 주가를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CES가 1월 초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차익 실현 구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덱스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선임 차장님께서는 또 조금 더 보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임 주임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특징
특징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엔터 종목들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일단 SM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전거래에서는 JYP 엔터를 19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2.52%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역시나 카지노 관련 종목들 중국의 리오프닝 해제 기대감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다음으로 한화시스템도 5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이번 주에 본계약을 곧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34%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NC소프트,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를 외국인이 6일 연속 담았습니다. 위믹스 상패 이후로 이제 P2E와 거리를 둔 게임사들이 재평가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NC소프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외국인이 4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6.59%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기존 뭐 코로나 시대 때 좀 많은 주가 상승을 이루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사이버 결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비대면 결제 증가로 인해서 많이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사실 이 코로나가 풀리고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비대면 결제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2022년에 계속적으로 늘어왔던 것이 이제 사이버 결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비대면에 대한 결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산업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결제사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 2분기 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부터도 다시 또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제 주축 기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곳은 사실 이 온라인 여행사, OTT 부분인데, 이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해외,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온라인 결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쪽에 결제 대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번 4분기도 좀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 사업부도 계속적으로 그 가맹점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계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PG 사업 부분인데, 이 PG 사업은 특히 내년에도 한 2자릿수 성장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성장세를 지켜봤을 때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좀 안전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진율이라든지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어 봤을 때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 영업이익단에서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13,60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4일 연속 담고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이 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모레주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14일 연속 사들이면서 9.94% 상승했고요. 역시나 중국 방역 해제 소식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일단 먼저 아모레주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더존 비존을 이 기관이 13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1.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도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8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LCC 항공사 중에서 중국 노선이 가장 많은 항공사라고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얻으면서 2.91%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텍은 최근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3.77% 상승하면서 아모텍 5일 연속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더 네이처 홀딩스를 기관이 4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1.93%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임 주임님께서는 이 종목들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일단 아모텍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5G와 같은 가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아모텍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자폭에 대한 감소가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흑자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텍은 2023년 전뿐만 아니라 22년 3분기부터 이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단에서 흑자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자에서 흑자 기업으로서의 좀 변화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특히 모바일 제품에 대해서 강세였습니다. 모바일 제품의 모바일 안테나라든지 모바일 쪽 대부분의 부품을 이제 가져왔었는데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전장이라든지 통신 부품 사로 이제 좀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아모텍이 이 양산에 있어서 좀 늦어지는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전장용으로서의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GPS 샤프핀이라는 이제 부품이 있습니다. 이 샤프핀 안테나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냐면 기존의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차가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GPS 샤프핀 안테나가 좀 아모텍이 제조하는 부분에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PS 샤프핀 안테나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 자동차의 정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가 전장화가 계속 고도화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모텍이 기존에는 모바일 제품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전장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쪽으로도 나가게 되는데요. 이 통신 장비 쪽에서는 이 기지국 통신 장비용 MLCC를 이제 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이죠. 인도양 5G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도에서 삼성전자에서 이 기지국 통신 장비용 MLCC에 대해서 이제 좀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협력사로서 어느 정도 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인도양으로 큰 수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특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부품으로서 또 다른 한 가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BLDC 모터라는 부분입니다. 이 특히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소형 선풍기 있죠. 이 부분에도 많이 쓰이는 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음이 없는 부분이 특징인데 이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 쪽에 많이 쓰이냐면 그 냉각 시트 쪽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저소음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전장화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장 부품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모멘텀이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나 사실 이 통신 쪽으로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켜보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주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인사이트 분석 시간에서 5G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아모텍은 인도향 5G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4,000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사들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로템,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생명보험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삼성생명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까지 오늘 장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HMM과 페노션과 같은 해운주를 또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전력을 담았습니다. 최근 한전법 개정 아까 전에 저희가 이슈를 한번 짚어봤었는데 한국전력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가 매수하고 있는 특징주 중에서는 우리 주임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저쪽의 리스트에는 없지만 사실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쪽으로 좀 많이 특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덴티움은 사실 앞서서 오스틴 임플란트라는 종목과도 연결될 수도 있겠죠. 덴티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시장 내에서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향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조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리오프닝과 처음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 임플란트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완화를 한다면 사실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구강 치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좀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중국항 매출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진율에 대한 배경으로서는 사실 높은 단가뿐만 아니라 이 자체 부품을 조달하게 되면서 이 높은 마진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국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뭐 선진국들이 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이미 좀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규모 대비했을 때 이 임플란트 식립률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발적인 이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임플란트주와 관련해서 사실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VBP라는 부분입니다. 이 VBP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의약품에서 이제 많이 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가 주도하에 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 단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사실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VBP 시행인데요. 이 VBP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국내는 좀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좀 말씀드리자면 특히 VBP가 실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 유럽 업체, 뭐 스트라우만 이런 기업들이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단가 자체가 이 국내 기업들은 사실 좀 중저가 쪽에 속하다 보니 이 정부에서 대량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 이 단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VBP 때문에 사실 이 3분기 실적이 좀 4분기로 좀 이연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VBP를 시행하게 되면서 사실 중국 딜러들도 이 가격을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3분기에 주문이 좀 많이 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분기에 VBP가 좀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좀 특히 중국 딜러 쪽으로 이제 이연 수요가 4분기로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22년 4분기에 특히 좀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연 수요와 더불어서 코로나 회복이라는 소재로 앞으로는 한 2023년쯤 폭발적인 좀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1,500원을 제시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5,000원, 목표가는 105,000원, 손절가는 8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덴티움 역시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의 모멘텀을 안고 또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덴티움 목표가 10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87,0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선임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